안녕하세요. 뼈 아픈 사연을 들어주는 의사 이세민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63세 여자입니다. 2, 3년 전부터 어깨가 자꾸 아파서요. 주사도 여러 번 맞았는데 그때뿐이에요. MRI 정밀검사 권유받아 검사했더니 회전근 파열이라고 수술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 회전근 파열 꼭 수술해야 하나요? 저도 실제 진료를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달라지고 증상도 달라지거든요. 이 회전근 파열의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깨 회전근개는요, 말 그대로 어깨를 회전시키는 근육군을 말해요. 4가지 회전근 근육을 얘기합니다. 이 몸통에 있는, 몸통 쪽에 있는 견갑골 옆에 상완골, 위팔뼈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양상이고, 이 위쪽을 견봉이란 뼈가 잘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팔뼈를 움직여주는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해요. 특히 회전근개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극상근, 이 위쪽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데, 극상근이 수축이 되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견갑하근, 견갑하근이 수축이 되면 어깨가 이렇게 하나 돌아가게 돼요. 뒤쪽에도 근육이 2가지가 있는데 극하근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소원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뒤로 돌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어깨는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움직여요. 모든 관절 중에서 가장 관절 가동 범위, 움직임이 넓은 곳이에요.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이 관절이 매우 불안정한 관절에 속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의 어깨를 그대로 잡아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일 뿐 아니라 어깨의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파열되면 말 그대로 어깨가 수축하는 자리에서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깨를 위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위쪽 인대가 파열되면 어깨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파열되면은 그 안에서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회복을 시키려고 염증이 일어나면서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깨를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깨가 불안정하게 위로 올라가거나 다른 곳으로 밀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밤에 잘 때 아픈데 이걸 나이트 페인, 야간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간통이 생기게 된다는 건 어깨에서 염증이 꽤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깨가 일단 잘 안 올라가는 게 증상이에요. 단순 충돌만 있을 때는 어깨가 걸리고 일정 각도가 되면은 딱 하면서 뜨끔하면서 아파지는 거예요. 어깨가 요 정도도 안 올라가는데 나는 어깨가 불편한지 몰랐어요 라고는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있으세요. 어깨를 그 위로 올리는 일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각도 범위 안에서는 또 지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딱 올리거나 좀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다가 눌려가지고 염증이 확 심해져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거죠. 왜 다치지도 않았는데 파열이 되느냐 하면은 어깨 구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어깨는 이렇게 상완골이 위팔뼈에 붙어 있는 양상이고, 아까 제가 이 견갑골에서 나온 지붕 같은 뼈가 위쪽을 덮고 있다고 했죠. 이 견봉이란 뼈예요. 이 어깨의 견봉하 공간에는 손가락이 하나, 2개 정도 들어갈지 말지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좁아요. 이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란 근육이 가장 많이 찢어지게 되는데 견봉하고 이 사이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뚝뚝하거나 걸리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충돌이라는 겁니다.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어깨는 위쪽 뼈랑 반드시 이렇게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깨를 올리게 되면은 딱 닿게 되죠. 그리고 어깨를 뒤로 많이 돌리게 되면은 닿고요. 나이가 들면 자세나 등 쪽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몸이 이렇게 안으로 구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면은 안 그래도 좁은 어깨 공간이 더 좁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충돌이 생기면은 어깨가 계속 위쪽의 인대들이 긁히게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피부를 자꾸 이렇게 비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달이고 2달이고 이렇게 같은 세기로 약하게 긁어도 손에는 굳은 살이 생기면서 점점 더 많이 긁게 되고, 아래쪽 피부는 빨개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이 어깨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위쪽 견봉은요, 이제 뼈는 처음엔 그대로지만 밑에 있는 인대들이 두꺼워지게 돼요. 굳은 살이 생기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극상근은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는 극상근이 그때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미세한 긁힘으로 돼요. 이걸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열이 생기면서 몸에서는 회복을 하려고 정상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정상적인 충돌이 계속 반복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어깨가 좁아지면서 충돌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런 충돌이 반복되면 어깨가 긁히면서 파열이 되고, 이 부분 파열이 점점 더 진행을 해서 아래가 뻥 뚫리는 전파열이 되면은 어깨에 힘도 빠지고 나중에 수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원인은 충돌. 충돌에 대한 해결이 모든 치료의 기본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진단은 이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나 이제 이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깨가 얼마나 굳어 있고 어떤 각도에서 걸리는지 뒤로 이렇게 빼서 그럼 극상근이 앞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만져보면서 보고 이제 굳어 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한번 보는 거죠. 이 견봉하고 상완골하고 얼마나 닿아 있고 긁혀 있는지를 봐요. 파열이 명확하게 의심이 됐을 때는 초음파나 이제 MRI를 봐서 이제 인대 상태를 보는 거죠. MRI를 보면은 적어도 인대가 어떻게 파열됐는지는 거의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파열이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궁금해서 파열된 이때 찍어보는 게 아니고 파열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데 얼마나 파열이 됐고 어떻게 파열됐고 어느 자리에 주로 파열이 있고 어느 자리에 파열이 얼마나 더 심한지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MRI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엑스레이에서 큰 이상이 없고 아픈지 초기고 이때까지 뭐 치료도 많이 안 받아봤다 이럴 때는 먼저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주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굉장히 작은 양으로도 효과적인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정밀 검사에서 만약에 부분 파열이나 전 파열이 나왔을 때는 부분 파열이면 아직 급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치료를 좀 더 해보면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전 파열에서는요 나이랑 어떻게 어깨를 쓰시는지에 따라서 이 파열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를 본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급하게 수술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에서는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하고 치료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은요 보통 이제 관절경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막 다 째서 했어요. 지금도 물어보시면 와서 형님 나 이거 째고 꼬매야 돼요?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절경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이렇게 구멍 3개에서 5개 정도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시술을 하게 돼요. 관절경을 하게 되면 장점이 째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을 계속 흘려주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염증이나 감염 위험성도 좀 더 떨어지게 되죠. 어깨 인대의 파열의 수술은요 이 인대끼리 꼬매놓는 게 아니고 인대를 다시 뼈에다가 붙여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기 봉제선까지가 이제 회전근 어깨라고 하면은 인대가 아프면서 계속하면 이렇게 딸려 올라간 거예요. 인대끼리 다시 이렇게 꼬매놓으면 약하니까 이 부분을 당겨가지고 뼈에다가 다시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이에요. 수술 후 재활은요 어깨의 파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분 파열만 있고 통증이 심해져서 그냥 염증만 제거했을 때는 팔걸이 없이도 금방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파열의 정도랑 꼬맨 정도에 따라서 팔걸이를 하는 고정 기간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요 한 2주에서 4주 정도만 짧게 하시면 됩니다. 중파열에서는 팔걸이는 6주 정도 그리고 대파열에서도 6주를 기본으로 하는데 길면 8주까지 할 수 있죠. 파열의 양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함으로써 이 재활 기간이나 회복도 훨씬 더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아플 때는 조금 쉬셔야 돼요.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고요.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으면 등과 코어를 키워줘야 돼요. 이 어깨가 펴져야지 결국 이 공간이 어느 정도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올려서 뒤로 제낀다가 아니고 뒤를 조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턱을 좀 들어주면서 목도 자꾸 뒤쪽으로 하는 거예요. 각도마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해서 괜찮으면 조금 내려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점점 내려서 등 아래쪽으로 점점 그 하부 광배근까지 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팔을 90도로 붙여가지고 일자로 만든 다음에 옆을 이렇게 봐요. 그런 다음에 엄지를 이렇게 제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 운동. 처음부터 막 팔굽혀기를 많이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벽에 기대서 이렇게 팔굽혀기를 하게 되면은 주위 근육이 좋아지면 어깨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면서 어깨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MRI 정밀 검사에서 뭐 수술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파열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전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여러 번의 주사, 스테로이드 포함한 주사에도 효과가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의랑 다시 한번 상담을 하셔서 수술적 치료, 회전근개 봉합. 수술이란 건요.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원인은 뭐예요? 충돌에 의해서 회전근이 점점 찢어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게 되면은 아예 파치가 돼버려요. 파열이 돼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관절경정 회전근개 봉합술을 권유드립니다.